이번 영상에서는 조건과 가정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고 과거형 가정법을 살펴봅니다. 국어문법에는 가정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의 가정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강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문법책에 가정법 과거라며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거와 현재 사실의 반대라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If I go to the market, I will buy it for you. If I go to the market, I will buy it for you. 위 예문은 이전 영상에서 배운 조건문이고 if 현재형인 조건절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면 이는 시장에 아직 안 갔다는 의미죠. 시장에 아직 안 갔으니 그럼 조건절도 현재 사실의 반대네요. 가정법 과거만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따지고 보니 조건절도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관점에 따라 조건절도 현재 사실의 반대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에 적합한 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말은 문법 용어입니다. 사전에 나오는 가정의 의무와는 다른 것입니다. 가정법이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잠시 국어문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If I go to the market. If I go to the market. If I won the first prize in the lottery. If I won the first prize in the lottery. 영어 문법부터 말하면 1번은 조건문이고 if 현재형으로 즉 조건절로 표현합니다. 곧 밝혀지겠지만 2번은 가정문이고 if 과거형으로 즉 가정절로 표현합니다. 이렇듯 영어는 조건절과 가정절로 구별하고 이를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국어는 1번도 면으로 표현하고 2번도 면으로 표현합니다. 국어도 분명히 1번은 조건의 의미고 2번은 가정의 의미인데 둘을 구별하지도 않고 다르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곧 국어문법에는 가정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가정의 해석이 면으로 같습니다. 문법 형태가 있어야 문법으로 인정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말인즉 국어문법에는 가정법이라는 문법이 없습니다. 다만 국어가 정황어라는 것을 아시죠? 우리는 조건과 가정을 의미적으로 정황으로 구별할 뿐입니다. 조건, 시장에 가면과 가정, 로또 1등에 당첨되면을 국어는 문법적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조건과 구별해야 할 만큼 우리에게 가정은 그다지 별나지 않습니다. 국어문법에서 위 두 예문은 직설법이고 직설문입니다. 영어문법은 구별하고 다르게 표현하는데 말입니다. If I won the first prize in the lottery. If I won the first prize in the lottery. 영어는 가정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원처럼 과거형 동사로 가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형이라는 특정한 형태로 가정을 나타냄. 이것이 문법적이라는 말. 가정법이라는 문법으로 인정하고 영어에는 가정법이 있습니다. 그럼 왜 영어 문법에는 가정법이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인식의 정도, 인식적 거리감 아시죠? 영어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서법을 처음부터 시청하신 분은 하도 강조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는 거리감이 있고 그만큼 멀게 느껴집니다. 거리감이 있고 그만큼 멀게 느껴짐. 이를 서법에 적용하면 인식적 심리적 거리감엄,
즉 불확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보면 He can go there. He can go there. He could go there. He could go there. 이때 could는 과거 시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해 과거형을 쓴 것입니다. 위와 같이 can에서 could로 바뀌면 가능성이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갈 수 있어가 잘하면 갈 수 있을 거야가 됩니다. 불확실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입니다. 불확실 염두에 두시고요. If I go to the market, I will buy it for you. If I go to the market, I will buy it for you. if 현재형, 조건절. 아시다시피 위 예문은 조건문입니다. 여러분, 조건문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장은 가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못 갈 곳이 아닙니다. 이렇듯 조건문은 현실 세계의 일이고요. 여기에 화자의 생각이나 마음을 다하고 싶으면 이전 영상에서 배웠죠? 위 예문과 같이 would나 will을 쓰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would를 썼다고 만약에로 해석했다고 가정절로 보면 안 됩니다. 화자의 생각이나 마음이 더해진 조건절로 이 또한 현실 세계의 일입니다. 조건절, 현실 세계 잊지 마시고요. 조건이 현실 세계면 가정은 비현실 세계겠죠? If the sun rose in the west, If the sun rose in the west, if I were you, if I were you, if 과거형, 가정절, 위 예문은 가정문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뜰 수 없고 내가 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알 수 있죠? 그야말로 비현실 세계입니다. 이렇듯 가정문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강조합니다. 비현실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컨대 가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을 현실로 임시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정이라는 말 확실히 인식하셨죠? 특정한 문법은 특정한 사고의 반영입니다. 현재와 과거가 영미계는 인식의 거리감이 다르듯이 현실과 비현실도 다르고 이를 내재적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비현실을 우리는 의미나 정황으로 이해하고 나타내지만 영미는 특정한 문법 형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법에서 과거형 하면 불확실이죠? 이런 과거형의 비현실 세계에서는 불확실을 넘어 가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과거형 동사가 가정절에 쓰여 과거 시제가 아니라 가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면 영어는 언어라서 글자가 다 말해줍니다. 글자 그대로 액면만 보세요. 과거형으로 이미 해가 서쪽에 떴다고 if하고 있고 과거형으로 이미 내가 너라고 if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if와 함께 과거형 동사 rose와 were로 가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보통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과거라는 말 때문에 과거 시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과거형 동사는 과거형이라는 동사의 형태를 뜻합니다. 가정을 나타내는 형태가 과거형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과거형 가정법이라고 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같은 논리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형 가정법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 대상, 비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형 가정법에서 말하는 비현실은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형 가정문을 어떤 경우에 쓰느냐입니다. 막연히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선 앞선 예문과 같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경우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뜰 수 없고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실현 불가능. if 과거형 가정법은 위 예문과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할 때 씁니다. 참고로 국어는 가정의 의미를 선명하게 말하고 싶으면 면 대신에 다면, 라면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가정법 형태는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로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요컨대 가정에는 일어나기 희박한 일도 포함됩니다. 좋은 예가 로또 1등 당첨입니다. 매주 1등 당첨자가 나오긴 하지만 1등 당첨은 되기가 희박한 일입니다. 이 또한 if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가정은 비현실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과거형 가정법이고 과거형 동사로 과거나 과거 시제가 아니라 가정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가정을 나타내기 위해 과거형 동사를 씁니다. 과거형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과 일어나기 희박한 일을 나타냅니다. if 현재형, 현실의 조건절 대 if 과거형, 비현실의 가정절 확실히 구별하시고요. 그럼 응용해 보겠습니다. If he stops drinking. If he stops drinking. If he stopped drinking. If he stopped drinking. 3번은 현재형을 썼으니 조건절입니다. 단지 현실 세계에서의 조건을 말할 뿐입니다. 4번은 과거형을 썼으니 가정절입니다. 비현실 세계에서의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절로 말했으니 4번은 로또 1등 당첨처럼 술을 끊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을 보고 한 말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일을 현실적인 일로 가정한 말입니다. 가정절은 단순히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닙니다. 전교 2등에게 전교 1등은 현실적인 일이라 조건절을 쓰지만 전교 꼴등에게 전교 1등은 비현실적인 일이라 가정절을 씁니다. 가정절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전교 1등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니 상대방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현실의 가정절, 이제는 완전히 이해하셨죠? 여러분, 가정문은 가정절 플러스 결과절입니다. 이제 결과절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would는 위례 과거형이니 현실 세계에서 불확실한 예측을 나타냅니다. 비현실 세계가 되면 would는 상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요컨대 상상의 would가 됩니다. 상상의 would는 위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If the sun rose in the west, I would marry him. If the sun rose in the west, I would marry him. 가정도 비현실, 상상도 비현실, 가정했으니 상상하는 것이죠. 과거형 동사 rose로 가정하고 과거형 서법조 동사 would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상상은 마음속 그림이고 마음속 그림은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위 예문은 문맥상 그 사람과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결혼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If I won the first prize in the lottery, I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If I won the first prize in the lottery, I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위 예문은 로또 1등 당첨을 가정하고 세계 여행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If I become president, I will. If I become president, I will. If I became president, I would. If I became president, I would. 질문입니다. 5번과 6번은 각각 누가 한 말일까요? 조건문인 5번은 대통령 후보가 한 말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을 비현실적으로 가정에서 말하면 안 되겠죠? 가정문인 6번은 초등학생이 한 말입니다. 가정에서 장래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if 더하기 주어 더하기 동사의 과거형, 주어 더하기 would 더하기 동사 원형 이렇게 덮어놓고 암기하는 것은 차마 사람이 할 일이 못 됩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가정하는 이유입니다. It will be lovely to see you. It will be lovely to see you. It would be lovely to see you. It would be lovely to see you. 7번의 나와 너는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현실 세계의 일입니다. 화자는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 예문의 to see you는 if I see you, 너를 만나게 되면을 뜻합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조건절입니다. 8번의 나와 너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비현실 세계의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상상해 본 것입니다. 만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 예문의 to see you는 if I saw you, 너를 만난다면을 뜻합니다. 비현실 세계에서의 가정절입니다. 그런데 8번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해석을 유심히 보세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화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8번은 만나지 못해 아쉬워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해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문을 통해 화자의 마음, 즉 아쉬움, 유감, 후회, 책망 등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가정문을 통한 화자의 마음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과거 완료형 가정법에서 두드러집니다. 과거형 가정법 확실히 인식하셨죠? If it had been a clear day yesterday, we would have gone to the island. If it had been a clear day yesterday, we would have gone to the island. 위 예문이 과거 완료형 가정문입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had been 과거 완료도 보이고요. have gone 현재 완료도 보입니다. 특히 would have gone은 조동사로 과거 일을 말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조동사로 과거 일을 말하는 두 번째 방법을 먼저 잘 알고 있어야겠죠? 조동사로 과거 일을 말하는 두 번째 방법은 위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